중복조합 유형 정리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같은 종류의 축구공 3개, 같은 종류의 농구공 2개, 야구공 1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공을 1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그랬고요. 같은 종류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하면 이 부분이죠. 공을 1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누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 하면요. 일단 3명에게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못 받는 놈이 있더라도 나눠주는 거고, 그 중에서 2명한테만 나눠주는 경우와 1명한테만 전부 다 나눠주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라. 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공을 나눠주는 방법은요. 봐. 3명을 우리가 A, B, C라고 합시다. 그죠? 여기에 일단 축구공 3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단 얘기는 이 3명 중에서 축구공을 받을 3을, 그죠? 축구공을 받을 3명을 뽑는데 중복 조합으로 뽑으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거죠. 더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A가 받는 축구공의 개수, B가 받는 축구공의 개수, C가 받는 축구공의 개수를 다 더해서 3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3H3, 즉 5 컨비네이션 3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있고요. 똑같은 접근 방법을 쓴다면 농구공 2개를 주는 방법은 그냥 여기만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여기만 2로 바꾸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방법은 3H2가 되고요. 얘는 4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6개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 하나를 주는 방법은 이제 알겠죠? 여기만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3H1이 되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3 컨비네이션 1이 돼서 3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누어주는 총 경우의 수는 요 놈을 곱해야 되겠죠? 축구공도 나눠주고, 농구공도 나눠주고, 야구공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총 180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180가지에는요, 이 중에 2명이 공을, 총 몇 개의 공입니까? 총 6개의 공을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1명이 다 가져가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보면 공을 1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봐라. 일단 2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즉 2명한테만 나눠줄 건데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 컨비네이션 2가지, 즉 3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A, B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B, C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C, A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봐. 2명한테 다 나누어 주는 것은 결국 예를 들어 A 플러스 B가 이꼴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위에랑 똑같이. 그죠? 그럼 얘는 2H3이 되고요. 얘는 2H2가 되고 얘는 2H1이 됩니다.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4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얘는 3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니? 2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개, 3개, 2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봐. 2명에게만 나눠주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총 몇 개입니까? 24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봐라. 중요한 건 우리가 A, B한테만 나눠주는 거, B, C한테만 나눠주는 거, C, A한테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72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봐.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 두 사람을 뽑은 상태에서 A, B한테만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때도 A만 다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위에서 3명한테 공을 나눠줄 때에도 2명만 공을 가져가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 1명만 공을 가져가는 경우도 포함이 됐었잖아. 그러면 2명을 선택해서 그 2명한테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1명이 다 가져가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굳이
한 명이 가져가는 경우를 또 계산을 해서 빼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두 명이 가져가는 거 안에도 A, B한테 나눠줄 때에도 A가 모든 공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 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땡큐네. 그래서 180에서 72를 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얼마겠구나. 이거 얼마 나오죠? 108 나오나요? 이렇게 되면? 그죠? 108가지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답이 아닌지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봐. 우리가 A, B 두 명이 선택된 경우, B, C 두 명이 선택된 경우, C, A 두 명이 선택된 경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두 명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럼 봐. 요때도 A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죠? A가 다 가져가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다음 B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B, C를 선택해서 나누어 줄 때에도 B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또 포함이 되더라 이거지. 이쪽에서 포함이 됐었는데 또한 C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 CA를 선택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C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또 포함이 되더라 이겁니다. A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럼 봐라. 이 72가지에는 A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2번 들어가 있는 거고요. B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2번 들어있고 C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2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경우를 한 번씩만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72를 다 빼주면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봐. 이 72 안에는 2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경우가 우리는 한 번씩만 빼줘야 되니까 나머지 한 번은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플러스 3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플러스 3이 돼야 된다는 거. 왠지 알겠죠? A를 한 번만 빼야 되는데 A가 다 가져가는 경우를 한 번만 빼야 되는데 이 72가지에는 얘가 2번 들어갔기 때문에 2번씩 빠졌어. 그러니까 A가 다 가져가는 경우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B가 다 가져가는 경우도 똑같은 이유로 한 번을 더 해줘야 되고 C가 다 가져가는 경우를 똑같은 이유로 한 번을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그래서 3번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3을 더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요거 뺐을 때 108이었죠? 거기다가 3을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11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유형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봐. 3명에게 나눠줄 때 3명이 적어도 공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2명이 가져가는 경우와 1명이 가져가는 경우를 빼주면 될 것 같아서 2명이 가져가는 경우를 카운트를 했는데 사실 그 2명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1명이 가져가는 경우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1명이 다 가져가는 경우를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런데 그 2명이 가져가는 경우를 3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그 안에는 1명, 즉 A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보시다시피 2번이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B가 다 가져가는 경우 2번, C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2번씩 포함되어서 그냥 72를 빼주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을 더 해줘야 돼. 그래서 플러스 3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패턴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뭐를 몇 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줘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 그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6개 유형 정도를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중복조합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밑에 보면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에 선생님 블로그에 가시면 중복조합 문제 모음 파일을 선생님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거 다운로드해서 반드시 다시 쫙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선생님이 정리해준 6개 유형 안에서 조금씩 변형된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어떤 유형에 속할지 혹은 이 문제는 선생이 해준 6개 유형에 포함이 안 되니까 내가 따로 유형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은 유튜브 댓글이 됐든 선생님 블로그에 댓글이 됐든 댓글로 몇 번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기시면 선생님이 풀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알겠죠?